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receiver diversity의 경우죠. 그래서 receiver에 이렇게 안테나가 두 개가 있을 때, 트랜스미터에는 안테나 하나밖에 없을 때, 사실은 이것이 바로 그 single input, multiple output 시스템입니다. multiple output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CMOS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새 많이 그 얘기가 되는 MIMO 시스템은 그냥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시스템은 그러니까 리시버 안테나가 두 개고 트랜스밋 안테나가 하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뭐 CMOS 시스템이다, single input, multiple output 시스템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receiver diversity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receiver diversity 또는 receive diversity라는 말도 씁니다. receiver diversity. 즉 리시버에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갖다 넣어가지고 그 여러 개의 안테나가 동시에 디페이드가 되는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을, 그러니까 모두가 디페이드에 빠질 그런 가능성을 매우 낮추는 그런 테크닉을 우리가 다이버시티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버시티 테크닉을 쓰려면 일단 안테나의 이 간격이 굉장히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라기까지 몰라도 적어도 2분의 람다 이상, 그러니까 2분의 람다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디페이드가 될 때, 안테나 1이 디페이드가 될 때 안테나 2도 동시에 디페이드가 되겠죠. 그러면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시버 다이버시티 또는 뭐 트랜스밋 다이버시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 안테나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멀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테크닉으로 이 frequency diversity 아까 얘기를 했었죠. frequency diversity를 한번 보면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그널을 보내주는데 내가 뭐 이 정도의 밴드위스를 차지하고 시그널을 보내주고 우리가 뭐 W라고 치면 시그널 하나 더 보내주는 거예요. 똑같은 걸 여기다가 하나 더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라는 거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어떤 밴드 사이의 이 간격을 뭐라고 할까요? 뭐 D라고 할까요? 간격이니까. 그러면 이 D가 충분히 커야 되죠. 뭐보다 커야 되냐면 바로 이거. 그러니까 coherence bandwidth보다 커서, 즉 이쪽 밴드와 이쪽 밴드, 그러니까 여기 밴드하고 이쪽 밴드하고 서로 다른 페이딩을 겪도록 만드는 거죠. 충분히 떨어져 있다면 이 두 개의 카피를 보내는 것은 서로 다른 채널을 만날 것이고, 리시버에서 이쪽 파트와 이쪽 파트를 다 받아서 그걸 적당히 잘 합치거나 아니면 뭐 더 SNR이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거나 하면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스펙트럴 에피션시 측면에서 매우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그널을 지금 2배의 밴드위스를 차지하면서 보내고 있죠. 그러면 뭐 다른 사람한테 챙겨줄 밴드위스를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그 스펙트럴 에피션시 측면에서, 그러니까 스펙트럴 에피션시 측면에서 이게 매우 좋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으려면 우리가 그 캐리어 프리퀀시 두 개가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으면 프리퀀시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타임 다이버시티 이야기를 하면, 자, 타임 다이버시티는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것이 뭐 디페이딩에 이렇게 걸린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렇게 디페이딩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보내주는 거죠. 나중에 다시 보내주면 이거는 또 디페이드에 걸릴 가능성은 사실상 뭐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걸 한 번 더 보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펙트럴 에피션시가 좋지 않죠? 예, 이것도 똑같은 데이터를 두 번 보내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도 주의할 거는 뭐죠? 요 같은 데이터를 만약 보내준다면 이것의 뭐 차이를 뭐 D라고 하면 이 D가 이번에는 coherence time, 뭐 TC라고 했었나요? 네, 그래서 coherence time보다 이 똑같은 데이터를 보내는 간격이 충분히 멀어서 채널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 뭐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보내버리면 간격이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똑같은 페이딩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보냈는데 여전히 딥페이드에 있거나 이게 좋으면 여전히 얘도 좋고 그래서 이럴 경우엔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2개 또는 뭐 3개, 4개를 보내는 게 다이버시티 컨셉인데 그것들이 서로 인디펜던트한, statistically independent한 페이딩을 격도록 만드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 타임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으려면 이 시간 간격이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리시버에서 여러 개의 어떤 카피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시버에서 시그널을 단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정보를 가지는 시그널을 여러 개를 가지게 되죠. 폴라리제이션 다이버시티는 뭐 평광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이 여러 개의 카피본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심볼에 대해서 하나의 리시브 시그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그것들을 어떻게 컴바인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receiver diversity에서 컴바이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3가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lection combining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면 SC가 되겠죠? 그 다음에 switch and stay combining이 있고요. 이거는 줄여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실제로 또 많이 사용을 하는 maximum ratio combi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MRC라고 다들 부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무선 통신을 배우면 그러니까 페이딩 채널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페이딩 채널의 BER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무선 통신에서는 무선 통신의 특징 2가지를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 페이딩하고 인터페어런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2가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인터페어런스야 뭐 내 신호가 상대방한테는 이제 간섭 신호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딩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그널 파워가 리시브 시그널 파워가 갑자기 좋아졌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막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이즈는 뭐 원래 노이즈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그널 파워 자체가 리시버 입장에서 커졌다가 작아졌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펙트 때문에 BR이 어때요? AWGN보다 훨씬 더 나빠지죠. 페이딩 채널에서.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이렇게 슬로우비 뭐 AWGN이 이렇게 되는데 페이딩 채널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몇 dB 이상 뭐 몇 dB 이상 세게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커브가 어떻게 됩니까? 페이딩 채널의 경우에 BR 커브가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무리 SNR을 키워도 이 AWGN이 이렇게 급격하게 BR이 감소하는데
이 페이딩 채널은 이 슬로프 자체가 작기 때문에 SNR 키워도 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슬로프이 너무 완만한 거죠. 그래서 BR을 낮추기 위해서 그 시그널 파워를 증가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다이버시티 테크닉을 쓰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테나를 여러 개 세우는 방법들, 아니면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보내주거나, 그거를 주파수 쪽에서 여러 번 보내주거나, 시간축에서 여러 번 보내주거나 하는 것들이 단순히 시그널 파워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선 통신을 하게 되면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컨셉을 다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 테크닉 중에 다이버시티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신단에서 또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게 되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개가 돼요. 그럴 때 그 여러 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합칠 것인가, 아니면 뭐 그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요 컴바이닝 메소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맥시멀 레이쇼 컴바이닝 그리고 셀렉션 컴바이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셀렉션 컴바이닝을 살펴보면, 자, 뭐냐? 뭐 당연하겠죠. pick best입니다. 가장 좋은 걸 선택해라.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뭐 안테나를 두 개 세웠으면 두 개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디텍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컴바이닝이란 말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컴바이닝 스테이지는 없죠. 그러니까 고르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L개를 받았으면 그 중에 한 개를 고른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르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베스트 브랜치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브랜치라고 하는데, 베스트 다이버시티 브랜치가 뭐냐라는 거죠.